오늘 아침 여러분이 듣고 온 노래는 무엇인가요? 버스송 라디오 노래부터 당신의 귀에 꼽혀있는 이어폰까지 빠르게 바뀌는 요즘 노래에 지쳤다면 제가 오늘 당신의 귀를 책임질게요. 고고 팝! 동아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고팝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지입니다. 첫 방송 3월 4일, 그리고 마지막 방송인 오늘 5월 27일. 고고팝이 장장 11주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어느덧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만 드네요.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게 빛난다고 합니다. 첫 화를 떠올리면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고고팝 시작할게요. 첫 곡입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명곡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선사하는 것. 명곡과 명가수는 시대를 타고 흘러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음악계에서 베토벤, 바흐와 함께 3B라고 불리는 비틀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틀즈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비틀즈에 관한 당신이 모르는 사실과 일화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마지막이자 가장 사랑받는 앨범인 에비로드 앨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에비로드 횡단보도에서 비틀즈 멤버 4명이 차례대로 걸어가고 있는 앨범 자켓 사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 앨범 사진을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찍으려고 했어요. 당시 담배 브랜드 이름이었던 에베레스트를 앨범 제목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앨범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멤버들은 히말라야까지 가길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그때 폴 맥카트니가 솔깃한 제안을 하죠. 그냥 스튜디오 밖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찍는 건 어떨까? 30분이면 촬영이 끝난다는 말에 다른 멤버들도 얼씨구나 하고 동의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에비로드 횡단보도 앨범 사진이 탄생하게 된 거죠. 비틀즈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곡이죠. 아까 설명했던 에비로드 앨범의 타이틀곡 Let It Be입니다.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당신이 몰랐던 사실 둘. 비틀즈의 음원은 벅스나 멜론과 같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들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나는 비틀즈 음악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노래는 다른 가수가 부른 비틀즈의 노래였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곳, 비틀즈의 오리지널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애플의 아이튠즈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0년 11월 16일 날 아이튠즈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내일은 당신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비틀즈의 음원을 공개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비틀즈 골수팬인 스티브 잡스는 비틀즈 음원 판매사인 EMI와 비틀즈 매니지먼트사 애플콥스와 협상을 해 드디어 아이튠즈에서만 비틀즈 음원을 판매하게 된 건데요. 이처럼 비틀즈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돈을 주고 산 음반을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음반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서는 비틀즈의 노래는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듣는 비틀즈 음악을 막상 찾으면 들을 수 없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 곡은 비틀즈 최초의 영국 음반인 럼미두입니다. 첫 음반인데도 불구하고 영국 차트에서 17위까지 올라간 곡이죠. 노래는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는 내용인데 비틀즈만의 화법으로 장난스럽게 표현해서 오히려 더 매력이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일화 셋. 비틀즈의 주축 멤버였던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의 갈등이 비틀즈 해체 원인 중 하나였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서로가 추구하는 음악성이 달랐어요. 조용한 거리를 좋아한다면 존의 팬이 될 것이고 기분 좋은 거리를 좋아한다면 폴의 팬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존은 예술성을, 폴은 대중성을 가진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인 Let It Be, Yesterday, Hey Jude는 모두 폴의 작품이고 존은 All You Need Is Love, 그리고 In My Life 등을 썼습니다. 하지만 폴은 존 레논만한 파트너는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둘의 사이는 각별했어요. 아니, 각별함 그 이상일 수도 있겠네요. 폴이 여자친구와 사귈 때 존이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여자친구의 옷을 찢어버린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존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어린 시절 때문에 애정 결핍이 있었다는 사실을 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했겠죠. 비록 비틀즈의 마지막엔 둘의 갈등이 있었지만 분명 그 둘은 서로를 향해 응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폴 맥카트니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원을 줄 테니 공연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존 레논이 없는 비틀즈는 결코 비틀즈가 아니다. 나머지 멤버들만이 공연하는 것은 존에게 치욕적인 일이고 우리를 좋아하는 비틀즈의 팬들에게도 치욕적인 일이다. 비틀즈는 4명이 있었기 때문에 비틀즈이지 3명이 있을 때는 비틀즈가 아니다 라고요. 비틀즈를 사랑한 건 팬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위대한 밴드가 된 거겠죠. 마지막으로 비틀즈가 미국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이름을 알리게 된 곡을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오마주 투 비틀즈의 I Wanna Hold Your Hand. Oh yeah, I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T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안녕하세요. 2013년 다시 돌아온 음악다방 DJ 철이에요. 그리고 제 옆에 깜짝 DJ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미애씨. 안녕하세요. DJ 미애입니다. 아이, 저쪽에 멋진 오빠들 또 왔네요. 웨이터씨, 7번 테이블에 따끈따끈한 커피 서비스로 주세요. 어우,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리네요. 자, 오늘 저희 뮤직박스에 도착한 문예 창작학과 제1군의 사연, 미애씨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인 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인데요. 이번 여름만 지나면 학교를 졸업하는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예쁜 여자친구가 있답니다. 제 여자친구는 대놓고 저를 못생겼다라며 말하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저를 놀리는 개구쟁이기도 해요. 가끔씩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약과 먹을 걸 바리바리 챙겨주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좋은 여자친구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 2년 동안 CC로 사귀었던 우리 커플은 이제 8월을 지나면 더 이상 CC가 아니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올해 코스모스 졸업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수업을 같이 듣는 것도 축제 구경을 하는 것도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취직을 하게 되면 바빠질 저와 혹시라도 자주 보지 못할까봐,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걱정이 되나 봅니다. 불안해하는 여자친구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보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졸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가 이 문제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싶어요. 원경아, 지금까지 우리 잘 만나왔고 CC가 아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더 예쁘게 사귀자. 예쁘고 소중한 제 여자친구를 위해 노래 신청할게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걱정하는 여자친구,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를 위해 걱정 말라고 다독여주는 남자친구. 두 분의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자친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보는 CC보다 가끔씩 보는 사이가 어쩌면 더 애틋할 수도 있잖아요. 두 분의 사이가 오래 가길 바라면서 신청한 곡 틀어드릴게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쩌면 황당할 수 있지만 어느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넌 어떻게 생각하니입니다. 이 시간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들어볼 거예요. 대학교는 법적으로 건물 내 흡연이 금지가 되어 있죠. 하지만 그에 대해 불만이 많은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학교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 혹은 해도 된다입니다. 그럼 해도 된다라는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비흡연자지만 건물 내 흡연 금지는 흡연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비흡연자의 인권은 생각해주지 않나요? 바깥이 뚫려있는 테라스도 있는데 왜 굳이 그것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의실 안까지 담배 냄새가 들어와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전 아예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물 안에서 통풍 잘 되는 곳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나요? 오히려 담배를 못 피우게 막으면 더 아무 데서나 피게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과연 흡연구역을 정해놓는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거기서 필까요? 이름만 흡연구역이 될 뿐 분명 아무 데서나 필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게 더 낫죠. 흡연자들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세금도 정당하게 내는데 무조건적인 금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흡연구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되잖아요. 과연 누가 관리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관리를 한다 해도 제대로 된 관리가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 내에서 흡연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어요. 흡연구역을 만들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아예 다 흡연 금지를 해버리자고 하면 원래부터 구역 가려가며 피던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학교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 혹은 해도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터보의 회상. 겨울 오면은 우리 둘이서
오늘 고고팝의 마지막 시간은 비틀즈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사연으로 꾸며보았어요. 그동안 고고팝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11명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고맙단 말 전하고 싶네요. 고고팝을 통해 여러분이 옛날 팝에 대해 많이 알았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고고팝과 함께하면서 옛 노래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이번 방송을 마지막으로 방송국을 떠나는데 짧으면 짧고 길면 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갑니다. 먼저 겨울 방학 때부터 방송국을 이끌어갈 생각에 머리를 꽁꽁 싸맸던 유정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많이 의지하고 있는 현섭쌤, 국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방송국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 든든한 파트너 소리 아나운서 잘해줘서 항상 고마웠고요. 우리 치매 할머니 원경국원 대체 PD 한다고 수고했고 헐렁한 승규 PD 여자친구랑 오래오래 가세요. 우리의 팔짝 귀신 희빈아 예쁜 얼굴만큼 행동도 차분해지렴. 한 학기 동안 많이 변한 수희야 이제 얼굴 좀 펴자. 그리고 방송국의 희망이 될 인턴분들 열심히 해요. 제가 없을 방송국은 앞으로도 열심히 걸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고팝 제작의 김수지, 송출의 진원경 프로듀서, 기술의 조수희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음악 다방에서 도움을 준 감초 DJ, 소리 아나운서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고팝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지였습니다.